오늘의 마지막 영상 조사방법론 신뢰 구간입니다. 자, 신뢰 구간은 우리가 여론조사 방송에서 보다 보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이 조사는 자, 몇 퍼센트의 신뢰도, 오차는 얼마입니다. 이런 거요. 이 신뢰 구간, 신뢰도 그리고 오차에 관련된 얘기는 원래는 통계학에서 이제 잘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확률 통계를 배울 거예요. 그 확률 통계 시간에 이 얘기가 사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모 집단에서, 전체 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 집단의 평균을 계산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거죠. 우리 지금 대학이 10,000명인데, 10,000명에게 어떤 설문조사를 다 해요. 그러니까 10,000명에게 뽑아가지고 표본을 추출해서 그 표본 추출된 것에 어떤 각 문항마다의 값, 만족도, 예를 들어서 귀하는 학교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있겠죠. 자, 그런 척도별로 다 구분된 것을 나름대로 값을 구해요. 자, 그럼 표본 집단의 평균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게 다소 만족, 보통이라고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거를 가지고, 자, 이런 표본 집단의 표본 평균을 계산해서 전체 집단의 모 평균, 전체 집단의 전체 평균을 추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95% 수준에서 추정할 수 있는지, 99% 수준에서 추정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표본이 모 집단을 이렇게 확대했을 때 추정할 수 있는지의 개념이, 있는지의 개념이 바로 신뢰 구간 95% 수준에서 99% 수준에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당연히 95%보다는 99%가 더 전체를 잘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게 사회과학에서는 일반적으로 95% 수준에서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자연과학이나 의학학 수준에서는 99%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통계학까지는 여기서 얘기를 하기가 좀 불편하지만, 이게 표본의 평균이나 표본에 관련된 각종 값을 계산했을 때 이것을 모 집단과 모 평균, 전체 집단과 그 전체 집단의 평균으로 이것을 확장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맞아 들어갈 것인가, 얼마나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그래서 사회과학에서는 95% 수준에서, 자연과학에서 99% 수준에서 추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95%, 99%는 굉장히 거의 다 모 집단을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론조사 등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간, 신뢰 구간을 보통 95% 수준에서 측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95%, 99%란 개념은 전부 표준 정규 분포의 개념이에요. 우리 이게 옛날 수학 시간에 이렇게 이게 산봉우리 모양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양쪽이 대칭형으로 되어 있는 표준 정규 분포를 가정한다는 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 집단이 크고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예를 들어서 1,000명을 표본으로 하는 것보다는 10,000명을 표본으로 했을 때 표본이 크기가 크면 클수록 표준 정규 분포에 가깝게 분포가 그려진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제가 이제 일상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때처럼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명을 조사해 가지고는 이 분포를 정확하게 그려내기가 어려워요. 10명보다는 100명을 조사할 때 표준 정규 분포의 개념이 좀 더 가깝게 되는 거고, 100명보다는 1,000명을 조사했을 때 표준 정규 분포에 가깝게 되는 거죠. 이랬을 때 95%, 99% 그 꼬리값이요. 이 그래프의 꼬리값 95%, 99%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표준 정규 분포에서 말하는 그 기본적인 가정 아래 표본을 추출했을 때 그 값이 모 집단을 추정 또는 대표할 수 있을 것이다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표준 정규 분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 대상이 뭔지를 그 특성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평균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표준 정규 분포, 평균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평균을 중심으로, 자, 이렇게 뭐 시험 성적이 좀 잘 나온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평균의 개념으로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너무 쉬웠다든가 그러면은 당연히 점수값이 높은 쪽으로 확 몰리겠죠. 이게 중앙이 아니라 평균값이 점수가 높은 쪽,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또는 시험을 아예 안 봤어요. 결시생들이 많아요. 그럼 결시생 0점 아니죠. 0점이잖아요. 0점이 많고 결시생, 뭐 시험을 못 보고 이런 게 많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표준 정규 분포의 그 모습과는 다른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죠.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로 하기에, 계산하기, 딱 맞춰서 계산하기에 쉽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신뢰 구간, 뭐 95% 수준, 99% 수준, 이게 다소 이거를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다시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평균을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된 표준 정규 분포에 이 그래프에 이 곡선에 맞는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보통 사회과학에서 연구를 많이 해요. 그리고 표본의 숫자가 늘고 모집단이 크고, 이게 그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관측 대상, 조사 대상, 관찰 대상이 많을수록 이 표준 정규 분포에 가깝게 가요. 근데 이건 가정인 거고, 만약에 조사를 했는데 값이 이 표준 정규 분포 기준으로 아무리 값을 계산해도 뭐가 안 나와요. 뭐 좀 이상해요. 그럼 굉장히 연구 조사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럴 때는 표본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집단이 무슨 특성이 있는지를 봐야 되죠. 이게 표준 정규 분포가 아예 이 정규 분포에 해당이 안 되는, 만약에 모집단이고 표본이라고 한다면 여기 억지로 끼워 맞추면 안 되는 거죠. 물론 통계학적으로 안 되는 거를 표준 정규 분포처럼 만들어서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원래 얻고자 했던 값의 의미가 좀 흐려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통계학적인 얘기고요.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응용 범위가 넓고 굉장히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 바로 표준 정규 분포고, 이것을 기준으로 신뢰 구간을 찾아서, 자, 표본을 전체로 확대했을 때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정규 분포가 우리가 수학책 맨 뒤에, 중고등학교 수학책 맨 뒤를 보면 표준 정규 분포 표가 나와요. 이게 뭔가 싶었는데,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는데, 이게 뭐 우리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기본적인 그 통계의 측정 대상이 되는 학문에서는 표준 정규 분포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널리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사 방법, 연구조사 방법론은 이렇게 표본 추출 방법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한 학기가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 오늘 배운 것 중에서는 여러분이 뭐 신뢰 구간까지는 뭐 잘 모르셔도 되는 거고, 비확률 표본 추출, 그리고 확률 표본 추출의 방법이 대략 이런 거 정도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일상에서 많이 겪었던 것이구나, 이렇게까지 아시면 거의 문제가 없고요. 특히 전수조사와 그리고 표본조사가 어떤 점이 뭐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그 특징을 좀 아시면 충분히 이번 학기의 목적을 달성하신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직업으로 하거나 이쪽에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이거를 내가 직접 해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특히 설문 같은 걸 내가 응답자 입장인 경우가 많지 내가 조사자 입장인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어떤 건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저는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한테 가르친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번 영상에서 뭐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